7월 29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수색을 중단하며 약속했던 유실방지 대책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의 수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죠.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수색 중단을 하면서 약속했던 유실 방지 대책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의 비공개 문서와 세월호 선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비공개 영상 2개와 올 3월 JTBC가 촬영한 세월호 선체 영상인데요. 먼저 해경의 비공개 문서와 지난해 6월 세월호 선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해경이 갖고 있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비공개 문서에 보시면은 지금 요 선체를 전달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6번, 7번, 8번 창문을 전달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88 영상으로서 2014년 6월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영상이 나온 것은 절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샘플로 해서 보여준 저희 영상입니다. 이게 첫 영상, 저희한테 유실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했다. 한마디로 그물망이 단단하다는 취지의 영상인데요. 하지만 정성욱 가족협의회 인양 분과장은 추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유실망이 아예 없이 철근만 있는 곳도 있었고 출입문도 열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차단봉이 나오는데 차단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단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나오시는 게 아마 첫 화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 2014년 9월 영상입니다. 지금 9월 5일 영상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원래 유실망이 되어 있거나 철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 지금 보시면은 줄로만 연결되어 있고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예 없이 그냥.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간 입구인데 지금 원래 이 입구를 닫아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닫아놓지 않고 현재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가족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올 3월 JTBC가 촬영한 선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대부분 줄로만 얽어놓은 상태고 차단봉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물망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할 자석이 사람의 손에 의해 쉽게 떨어지기도 했고 심지어 아무런 장치가 없는 창문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정부가 세월호 선체 수색을 중단하면서 유실방지 대책으로 세월호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정성욱 인양 분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선체를 인양하면 시신과 유실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며 유실방지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선체 수중 촬영을 계속 불허한다면 해경이 유실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모습을 담은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가 오늘 공개한 영상 중에서 우선 일부만 먼저 보여드린 건데요. 더 자세한 영상은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작년부터 이 세월호 수중 촬영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 허가해달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한 건데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예,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수중 촬영을 요구했다고 말했는데요. 세월호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야만 선체 인양 시 생길 수 있는 시신 유실이나 유류품 분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수부는 앞서 인양업체 입찰 절차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한 컨소시엄 3곳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1등을 차지한 곳이 상하이 쌀비지 컨소시엄인데요. 상하이 쌀비지 컨소시엄이 공개한 인양 방법을 보면 미수습자 유실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수부가 발표한 1등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제안한 세월호 인양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를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과정에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고려가 되었느냐. 이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과연 중심을 잡을지도 의문이 핀더러 특히 시신과 유실물들이 그대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 부분은 완전히 파손이 될 겁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은 가족들의 참여 아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양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한 공식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이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 82가지의 과제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추모 지원 등의 분야별로 총 82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특조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82대 과제 발표의 취지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고 진실 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상규명 과제 관련 발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가 구조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 출동했던 123 정장에게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 중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사람, 그 중에 구조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123 정장이었고, 사실상 청장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감사든 수사든 완전히 공백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든 자료를 4.16 연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안은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